말씀은 귀한 집회에 초청하셨는데 내가 세일 보고 행하는 세일 목사라는 것 여기 보세요. 넥타이도 십자가 여기 이것도 이것도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빠지 달고 자 이렇게 가고 전부 다 세일을 보고 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우리 세일교회가 전국에 한 200개 있는데 다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유대인이 이단이지 어떻게 갇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해. 그런 사람은 그 입이 썩는 겁니다. 그게 진리인데 자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고 하던 유대인은 쌍망해버렸어요. 자 예수를 못 박으면서 그 피를 나와 우리 아들 찬송까지 받을 테니까 못 박아서 죽이소서 그래가지고 지금 유대인은 자손까지 받고 방황하고 망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병 안에 먹어봤지 얼마나 아끼고 보호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므로 내가 많이 울었다. 예수님이 울었어요. 자 나사로 살릴 때 울었고 예루살렘 보고 울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가. 그러고도 지금도 유대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왜? 예수를 안 믿고 아직도 기다려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예수가 넘쳐 흘러. 할렐루야. 예수가 넘쳐 흘러. 그냥 작은 교회 옥사교회 지하교회 넘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 감람나무와 포도주를 대치 말라.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기름 부은 종들이고 왕군 축복입니다. 그것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번성하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12대 경제가 강국이 되고 또 무역 강국이 된 것은 하나님이 부어준 겁니다. 전두환이가 떼먹고 노태우가 떼먹고 뭐 김영삼이가 떼먹고 아무리 떼먹어도 이 나라는 어디 있어요? 세계 10위에 올라가고 강국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부어서 우리나라 만세 애국과 덕분이요. 이 민족은 살아가는 하나님입니다.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상민족이요. 비나이다 조상님께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이 비나이라는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그런 백성을 택해서 마지막에 세일을 구하고 행하는 지지를 동방 대한민국에서 함으로 이 세계가 다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지요, 존중하지요, 사랑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는 게 다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사람이고 세계 모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나 소비에트 유니언은 다 짐승들입니다. 막 붓도 피가 안 통해 개통이 없어. 막 그냥 물질주의요, 향락주의요, 권력주의요 다 망하는 거예요. 백의민족은 씨가 있고 족보가 있고 정절이 있고 예의가 있고 사람이요.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은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소련 사람, 영국 사람 다 보세요. 뭐 처지고 이상하고 또 양심도 그렇고 말로 영어 꼬부리면서 돈 좀 쓰다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데 이 동남아시아 우리 황인종이 셈이거든요. 장자요. 노아가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죠. 셈은 동방의 황인종, 함은 아프리카에 저주받은 깜둥이, 야벳은 호쟁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소비에트 유니언. 이것이 마지막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종족이 있는데 셈의 장자입니다. 저 서양에는 기계 기술을 주고 집 짓고 원자탄 만들고 그런 거를 머리를 줬어요. 기술을 줘서 그래 창대하지만 결국은 셈의 장막에 형님의 집에 와서 거하리라 하는 것이 야곱의 마지막 아들의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성서지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시간을 못 쓰고 잠시 저희도 또 오후 예가 있기 때문에 잠시 말하게 되는 것은 우리 불러준 종족에 감사하고 열공대행하게 마음에 싹 들고 하나만 다 제껴놓고 멸공합시다 그러면 아멘이야 아멘. 멸공 어떻게 하느냐. 진리를 외쳐야 돼요. 진리를 쳐야 돼요. 보라 처녀가 이렇게 아들 낳으니 그러면 임마누엘이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서로 청할 때 미쳐 뽀드구를 먹으리라. 이게 멸공입니다. 임마누엘이 멸공입니다. 처녀에게 초림의 주가 임마누엘을 승리했고 그가 악을 버리고 서로 청할 때 미쳐 뽀드구를 먹으면 셋이 가능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는 신라를 부르고 너신과 너만의 아들 기쁨으로 내가 휴일하고 창의를 아수를 보내서 유다보에 창의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임마누엘이 편만하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이 동해문과 백두산이 말로 들어 하나님 보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면서도 그런 애국가를 부르면서도 천천히는 신라를 것들 부르면서도 그걸 버리고 뭐래요?
김정은아 전쟁하지 말자. 너 시진핑아 우리 전쟁하지 말자. 소리나 전쟁하자. 이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동방에 나타난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를 따라야지. 너신과 너 말을 기뻐하면 맞습니다. 지난번에 너신과 너 말이야가 이북과 중국이 합해서 왔죠. 왔다가 올라갔죠. 희생의 기도에 하룻밤에 성장 18호째 성장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앞으로 오면은 하루 저녁에 몽땅 원수가 망합니다. 이 예루살렘 이 성지 대한민국은 한 살도 못 씁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 바벨론 왕들 사신들이 그 한 일이 다 망하고 쫓다 망한 것처럼 똑같이 예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나라 만세 대한 민국 아름답고 삼천리 금수강산 역사가 있고 족보가 있고 뭐요? 씨가 있고 피가 있고 정절이 있고 족보가 있는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는 마지막 동방 대한민국 있습니다. 네. 오늘 멸공대회가 참으로 귀한 종이 되시기 바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 멸공이 뭐냐 WCC가 뭐냐 어떻게 공사를 싸워야 하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든지 멸공에 대해서는 알려달라는 말씀으로 알려드리고 저도 드리고 또 같이 대회도 하고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총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멸공 좀 잘합시다. 네. 광화문을 점령하는 것은 그 사람들 뭐 태기 집회나 뭐 무슨 집회가 승리하는 멸공이 승리하는 거예요. 네, 멸공. 하나님의 가치거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대회에 귀한 목사님 종을 불러주어서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WCC 노선에서 말씀드렸고 신앙 노선에 세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세일 보고 행하는 여호와의 역사,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 이름으로 이 땅에 성도 나라가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선지국가 되고 시온선 정부를 깨우치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오고 왕들을 이끌어오는 놀라운 역사는 마지막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나타난 진리 듣든지 말든지 소개함으로 인하여 멸공용사가 귀합하게 하시고 멸공용사가 바른 멸공함으로 허락받은 마귀를 허락받은 진리의 비밀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종들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백마용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합심 기도하다가 2부 순서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멸공하고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체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있는 악을 다 멸하는데 그 많은 악들, 불신앙, 우상숭배 중에서 가장 악한 게 뭡니까? 공산당 공산주의입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잡아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제가 모슬렘이나 부처, 힌두, 저 서남아, 중동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봤지만 모슬렘도 그렇게 잔악하게 하지 않아요. 그 적그리스도, 공산사상, 그 마귀가 가장 깊게 뿌리는 게 공산당이에요. 근데 이게 멸공을 하지 않고 그놈하고 그 마귀하고 손잡는 문조건은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니까 그놈들이 정사와 권세,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를 뺏어가지고 의로운 사람 막 잡아가두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많은 사람이 태극기로 모이고 외로한다고 모였는데 막 잡아가두니까 같이 있으니까 점점 숫자가 들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왜 숫자가 들어들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가 말씀 충만이 없으니까 아이고 살아야 되겠다. 감옥 가기 싫다. 유관순과 이수진 장군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오늘 이 모인 소수가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의지해서 북공산당을 박멸하는 이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신이 함께해서 넉넉하게 북한 공산당 멸하고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세계 공산당 저희들이 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이 복음 대한민국 통일이 세계 정부랍니다. 영국, 섬나라 게르만 민족이요
예수님 믿고 10세기에 세계 정복을 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됐어요. 우리가 대영 그 영국의 그 사람보다 못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로마 미개인들이 어떻게 해서 세계 정복을 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바울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로마가 접수하고 로마 군사와 로마 백성 예수님을 신봉하고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로마를 기름 부어서 축복하니까 미개인 로마 군이 세계를 100만을 타고 예수 깃발 십자가 들고 정벌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하고 좀 세계 기초석의 교회를 이뤘습니다. 이제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5대양 6대주의 여러분 이 대한민국처럼 열심히 있고 대한민국 백성처럼 백이민족 정신과 민족 정신과 참으로 죽으면 죽이라 우리가 총목패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바쳤던 그런 명성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예루살렘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통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셔요. 항상 의인들을 통해서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천국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고 합심해서 협력하는 그런 사람 소수를 통해서 그런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오시고 세계를 관찰하시고 세계 영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박감찰님 잠시 나와서 인사 대표를 좀 해주시죠. 우리 박감찰님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멸공 그 깃발을 두고 열심히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앞으로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관악교회 장로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재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홍순칠 목사님이 병고에 있으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이 세상을 하직하려는 분이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 순간이 불과 3, 4년 전에 몸의 전부 정신과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힘을 잃었었어요. 거저 한 80%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긴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집사도 아닌 말단이었는데 목사님하고 8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장로님들 여기 계신데 일반 신도로서 새벽교회를 8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탐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이 멸공용사가 되기까지는 우리 목사님의 큰 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총회장님을 대행을 했습니다. 전국 투어를 다니고 한성주 장군이 옳은 스승이라기보다도 시사에 받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장군으로서 현명한 아주 애국자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 친구도 옛날에 술 친구, 본 친구 싹 잊어버리고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이 몸이 아프니까 저에게 멸공차를 줬어요. 8월 9일날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채차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어받다 보니까 내가 받은 말씀에 의해서 이거 안 되었구나. 목사님은 아프시니까 야 내가 목사님 대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병원에 쫓아가고 목사님이
아프신 그 과정에도 80%를 정신을 잊어가는 상태에서 기력이 회복이 되기를 기도했고, 목사님이 회복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총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멸공이라는 것은, 세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멸공은 결국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미불교, 내불교, 내기독교, 이장로, 내합리가 아니고 한 단체를 이루는 오늘의 모임이 초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총재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목사님이 강건한 마음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을 수도하고 200의 교회가 갈라져 있는데, 우리 세일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오늘 멸공 협의장, 우리 또 총재님이 안팎을 잘 다스려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는 멸공 단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의 의미에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단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제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입니다. 그것도 보수 교단 중에 장로회의 보수라고 해가지고 사당 총신 대한예수 장로회에서 분리되어 나와 있는 교단입니다. 그 대한예수교회 장로회가 지금 WCC 동성애하고 하나 되어 있고, 북한 공산당하고 손잡고 하나 되었습니다. 멸자도 못하는 사람이 저보고 이단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리더되어 있는 사람 몇몇 사람 조사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지금 이단 정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 섰을 때 다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이단이라고 잡아 죽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잠시 하게 된 것은, 이제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오므로 해가지고 점점점 무슨 뭐 교단이다, 교리다, 이게 뭐 육체로 난 그 껍데기, 이것으로 지금 우리가 정지하고 판단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어떠한 것이냐, 그 사람이 그 행위가 지금 어떠한 것이냐, 뭐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개하는가, 그 열매를 보게 되면은 그 나무 뿌리부터 잎사귀를 다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멸공을 외치고 있는 세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일,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 그것이 세일입니다. 그 전에 이 지구촌에 천년왕국, 그 전에 우리가 멸공하고 지구촌의 공산당 다 망군의 하나님과 함께 장매를 내고 세계를 복음화해서 다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김동훈 목사님 나와서 대한민국 의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멸공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김 목사님 축도하고 2부 순서로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 어떻게 멸공할 것인가, 의로운 대한민국 건설할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합심 기도 인도해 주시죠. 기도는 우리가 먹거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보다 하니까 참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뭐 죄는 말할 거 없고, 그보다도 한국교회 죄 뭡니까? 목사들의 죄가 뭐 말하면 참 많겠죠. 그런데 오늘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난 죄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이나 세계 역사상 아주 중요한 점에 쓴 것이 이 세계 공산주의와의 극렬하게 맞서서 또 극렬하게 공산주의를 악함을 경험하고 현재까지도 그런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제대로 됐으면 공산당이 이렇게 힘을 쓰지도 못하겠죠. 공산당의 목사들이 북한에 갔다 온 걸 자랑하고 그 귀한 헌금을 북한의 정권에 바치고 가서 절하고 뭐 이거 말할 수 없는데 이게 전체를 다 틀어서 그냥 통성으로 시간으로 한 5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공산당 성경에 말하면 마귀의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마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압이 원조되는 전체가 거짓말로 살인마의 그 가장 원조에 가까운 공산당을 우리가 마귀와 공산당은 사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 공산당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또 각자 마음에 생각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을 하여 주시고 귀한 좋은 보내시고 말씀을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와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여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을 아버지와 강공산당이 아버지와 전부터 원하고 지금까지 회방할 뿐 아니라 아버지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이 공산당의 계계에 속아서 또 공산당이 침투하여서 한국교회를 애국가 지창이 됐습니다. 애국가는 시간왕에서 1절하고 4절만 드렸습니다.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다같이 순국선열과 공룡에게 묵념을 드렸습니다. 묵념! 걸어. 자, 말씀을 들리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 또 멸공대회가 좋아.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 천하를 정복하고 세계 초월하느냐. 우리 백이민족, 세배장막 백인족, 황인종이 세계를 정복하고 천하를 통일합니다. 아멘! 아멘. 유대 나라는 지금도 예수님을 배출하고도 지금도 예수를 안 먹고 싸우고 죽고 야단치고 폭탄 자살했어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도 온지 130년 전에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천하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말씀이냐. 이 말씀을 드려야 노래공대의 결말이 좋을 것 같고 우리 총재님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시지만 잠깐 들으시고 큰 은혜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열국에 대해서 무슨 말이든지 무슨 소리든지 다 질문하시고 물으시면 답해드리고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들으세요. 따라하면서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 세계를 통일하고 천하를 정복하는 것은 마지막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물로 들어가고 중국은 많은 파락 시력이 있지만 감남나무가 조금 나고 다 망하고 대한민국은 올라가서 주님의 나라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새시대의 중심지, 천년왕국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대되냐? 계시록 1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이 시간 이후에 계시록 11장을 자꾸 읽어보시고 은혜 받아서 천하를 정복하고 세계 통일을 어떻게 하려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11장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증명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음으로 또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서는 주 앞과 두 감람도와 두 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려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받아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치료하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우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심성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 저희들이 이기고 저희들을 죽일 터인즉 저희가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이 두 선지가 땅에서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여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지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서 크게 음성이 들려 이리로 올라옴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이게 휴거입니다. 14만 4천이 증거를 마치고 주님을 따라서 휴하는 모양입니다. 1203년간 증거하고 3년간 증거함으로 세계를 통일하고 천하를 정복하고 증거 마친 종들이 주님에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산 순교인데 주님은 3년 동안 3일 동안 죽었다가 3년 반 동안 죽었다가 생기가 들어가므로 올라오라는 게 시선사선 휴거입니다. 이 계시록 11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220년 승리함으로 이 나라가 동방 역사의 선실과 되고 세계 통일하는 본불재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본불재단이요? 내가 없어요. 다 썩었어요. 자, 기독교가 유대 나라 생겨가지고 로마에 가니 로마가 번창했어. 번창하는데 또 썩었어. 썩으니까 영국으로 갔어. 영국 가니까 그레이트 브리튼 됐는데 영국이 또 썩으니까 미국으로 갔어. 미국 가서 또 번창시켜놓으니까 또 미국이 썩어. 그게 떠나갔어. 미국에서 소련으로 갔어. 중국으로 갔어. 일본으로 갔어. 일본으로 갔어. 마지막 대한민국 갔어. 서아시아 유대에서 출발한 기독교가 극동아시아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세배장에 왔습니다. 백미디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를 정복하고 세계 통일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 모습을 내려와서 천년왕국 이룹니다. 감사합니다. 자유 발표하기 전에 먼저 이계성 4, 5년 전에 이걸 보냈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또 딴 사람이랑 같이 변했네. 뭐 지금 목사님하고는 저하고 의견이 통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계셔도 뭐 좋은 말씀도 연락 주시고 자주 연락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꼭 좀 저 좀 와서 한번 말씀해달라고 이제 부탁 말씀 계셨는데 시간 바빠서 일담일단 오늘 해서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지금 왜 위기냐 하는 거. 이 청와대가 바로 대한민국의 지키는 산실이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는 신영복, 사형원도밖에 겨우 면해가지고 이제 있다 죽은 사람인데 사상대상 그 신영복 사진을 청와대 현관에 걸어놓고 그 본 대통령이 귀빈들이 올 때는 바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북한에 김정은이 여기 김여정이 왔을 때 그 앞에 당당하게 사진을 찍었어요. 결과적으로 나는 간첩이다. 그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간첩이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고 가지고 있다. 그때는 임종석이 어떤 사람이냐? 주사파, 전향하지 않은 주사파. 주사파는 뭐냐?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사파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럼 비서실장이 주사파고 청와대의 1급, 여러분 잘 아는 장관이나 차관은 특별직이고 그 밑에 가장 일반직으로 1급 6명 가운데 5명이 주사파입니다.
청와대는 완벽하게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다. 딴 말로 바꾸면 공산주의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느냐. 내가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일본의 신문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 자살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내가 거기다 저는 매일 하나의 아침마다 칼럼을 하나씩 인터넷에 올리는데 거기다 사람이 자살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나라가 자살한다는 말은 내 평생에 처음 듣고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얘기다. 이런 글을 썼대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나한테 전화해갖고 그 대표님 그 글이 대표님이 자신이 붙인 얘기냐 어서 인용한 거냐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자살한다 그것은 일본 신문에 보도된 얘기고 앞에 사람이 자살하는 건 봤다 그 얘기는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그 출처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내가 여기 이런 데서 인용을 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아주 정말 그런 기사가 일본에 있었네요. 저도 정말 요새 시적절한 글인데 그걸 인용해서 글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들 모르게 자살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라가 자살한다는 얘기는 이건 심각한, 가만히 앉아서 오늘 아침 어떤 신문국 컬럼에 바로 연방대통령 선거면 김정은이가 바로 당선이 될 수밖에 없다. 왜? 남한에는 반이 좌익이고 북한에는 완전히 좌익들이. 그러면 선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김정은이 신하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미 정권을 차지해야 된다. 문재인은 이미 바로 하루빨리 우리가 끌어내야 됩니다. 그건 대통령도 아니고 나라를 김정은에서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작년 5월 9일 날 대선했죠. 그리고 5월 12일 날 대한문 택시 빼가고 토요일에 가가지고 문재인 끌어내자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와서 나를 끌어내려요. 왜 그러냐 했더니 형이 잡혀가려고 미쳤느냐고. 그 뒤부터는 나한테 마이크를 주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일반화가 됐지만 용기가 없어요. 저는 그때 이미 다 알았습니다.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이 전부 좌익들의 공작에 의해서 거다. 이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이제 첫 번째 문재인을 끌어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드루킹 사건. 어제 바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왜 기각됐느냐? 김경수가 잡혀가면 바로 김정숙이가 도대미 잡혀가야 됩니다. 김정숙이 잡혀가면 문재인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력전을 기울여 가지고 총공격을 한 겁니다. 특검을. 그리고 바로 어떤 사람한테 그걸 배정했느냐면 영암 출신 아주 좌익의 주사파 근처에서 놀던 그런 판사를 바로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번에 그 판결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아무 사람은 죄도 없는데 바로 구속영장 발부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좌익은 죄가 있어도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보수 외국세력들은 바로 근거가 없어서 전부 구속합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동안 미투 사건, 성희롱 사건은 다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충남지사 안희정이는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미 법이 없어졌어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드루킹이 뭐가 문제냐? 드루킹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젊은 애들은 이 휴대전화로 카톡을 들어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전부 정보를 얻습니다. 20대, 30대, 40대까지. 걔들 신문도 안 보고 방송도 안 봐요. 잘 안 봐요. 얘들이 하루에 보는 시간이 평균 카톡이나 인터넷에서 보는 시간이 평균 1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의 여론을 갖다 끌어가는 것은 바로 카톡, 그 다음에 인터넷입니다. 근데 2016년 7월부터 김동원이라는 사람이 드루킹이 뭐냐? 나는 그랬을 때 필명이
남자천사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글을 씁니다. 아마 인터넷에 남자천사 이계성 치면은 내 글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김동원이라는 사람이 필명, 인터넷에 가서 글 쓰는 필명이 바로 드로킹입니다. 그런데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놈이 저 파주에다 4층짜리 인쇄소를 차려놓고 1년에 11억을 써가지고 그것을 작당을 했습니다. 뭐 작당이면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이 여론을 보내요. 여러분들 신문기사 볼 적에 뭘 봅니까? 제일 먼저 일면 기사를 보죠. 그렇죠. 제일 큰 기사보다 작은 기사를 읽어나가죠. 그리고 어떤 때는 작은 기사는 안 보고 큰 기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큰 기사가 뭐냐? 거기 들어가서 바로 추천을 많이 받은 그 글이 1등으로 올라갑니다. 딴 말로 바꿔 얘기하면은 뭐 오늘 어제 김경수가 바로 구속이 기각됐다. 이 얘기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쭉 사람들이 많이 다른데 그 댓글이라고 그러죠. 다른데 그 제일 많이 댓글이 달린 글이 제일 위에 올라갑니다. 그건 바로 가장 그게 중요한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작한 겁니다.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경공모라는 그 수십 명 조직을 가지고 김경수 지시에 따랐어요. 김경수는 어떤 사람이냐? 대통령 오른판 노릇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취임식 날 바로 그 관용 1번 관용차 맨 앞자리 타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김경수예요. 김경수가 바로 그 드루킹을 조직하고 작년 2016년 7월부터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하나씩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기계로 통해서 한 번에 댓글을 2,000개에서 2만 개까지 달아요. 그러면 전부 1등 기사가 댓글 단 기사가 앞으로 쫙 1등으로 1등, 2등, 3등으로 쏟아갑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탄핵을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게 다 거짓말인데 걔들이 가서 그 댓글을 딱 따니까 전부 1등 기사로 올라가지고 젊은 애들이 박근혜 그 나쁜 여자구나. 어떻게 이렇게 돌을 떼먹고 이런 짓 했느냐. 이렇게 좀 울분을 한 겁니다.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시켰어요. 그 다음에 헌재도 댓글을 달아가지고 누가 나쁜 놈이다 하고 누가 하나 써놓으면 거기다 댓글을 달아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전부 다 그냥 사인해버린 겁니다. 보지도 않고. 그게 탄핵 뒤집었어요. 그런들이 다 탄핵 맞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당선신고 문재인 얘기만 뜨면 댓글을 쫙 달았습니다. 그 문재인 얘기가 전부 1등에서 15등까지 나온 겁니다. 그걸 기사를 누가 줬느냐 하면 김경수가 줬어요. 김경수 준 대로 달아서 계속 올렸죠. 근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거예요. 그걸 그 대통령 잘해서 당선되면은 높은 자리 하나 주겠다 약속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변호사가 2명 있는데 하나가 도모 변호사, 이름을 밝히지를 않아요. 도 변호사라고 있는데 되면은 일본 총령 사찰해 주겠다. 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 총령 사찰에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댓글을 달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여러분 이제 2017년 12월 10년이니까 1월달 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만드는데 학 여자학교 남북 단일 만드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거기다 쫙 2만 개, 3만 개 붙은 게 1등 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확 바뀌니까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너 까불려 잡으려다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 아주 언론에 불어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입만 벌면 선이 악이 된다. 그리고 너희 까불면 언론의 1등 기사에 전부 너희 이름 올라갈 거다. 이렇게 공간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했죠. 왜 일본 총령 사찰이 준다고 안 주느냐? 분풀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잡아넣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드루킹이 바로 중앙 선거관리위에 고발된 게 대통령 선거가 있지. 대통령 선거가 작년 5월 9일 날인데 5월 1일 날 중앙선거에 고발장이 들어왔어요. 야, 파주에 어떤 출판사 차려놓고 30여 분이 모여서 바로 인터넷 조작을 한다. 여기 가보니까
문을 잠궈놓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고발을 했어요. 그럼 검찰이 빨리 조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가만히 갖고 있다 여론이 조용해지니까 11월 달에 불리를 쏘았어요. 이 새끼들도 꺼내서 전부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런 중범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불법 방탄시킨 이런 검사님이 지금 승진을 해갖고 있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런가 하면 서울경찰청 이주민이라는 건 바로 김경수하고 청와대에서 동기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조사라니까 조사라고 계속 사건을 덮어갔습니다. 덮어서 그 인터넷에 있는 그 기사나 얘기들이 1년 지나면 전부 소멸시켜도 되니까 특검을 못 하겠다고 떠들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금년 5월 9일이 지나니까 선거 전에 선거 조작한 것은 덮어야 되니까 겁나니까 그건 못하고 그 이후에 지금 특검을 만들었습니다. 그 특검을 만들었는데 1년 지나서 자료를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검찰서 없애고 경찰서 없애고. 이게 바로 나라 방어일 아닙니까? 검찰, 경찰이 앞서 조사했는데 그 김정수하고 들어킨 그동안 왔다 갔다 한 내용 같은 거 다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송인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오른팔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그 드로킹이라는 그걸 김경수 그때는 민주당 국회의원 소개해주고 드로킹한테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받았으면 감옥에 가야죠. 더군다나 청와대 비서관이. 그런데 청와대에서 임종석이하고 조국이가 조사해갖고 나오니까 덮어버렸습니다. 감췄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요새 송인배를 조사해보니까 기업에서 또 2억을 받았습니다. 특검에 그걸 조사하니까 왜 관련되지도 않는 것을 조사하느냐 그래가지고 또 특검을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막 그냥 싸잡아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죄인을 특검이 바로 그렇게 관련된 죄인들은 다 잡아놓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가 바로 김경수한테 드로킹을 소개해주고 드로킹은 김경수 지시받아서 어느 기사에 댓글 달아라 그러면 댓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시키고 문재인 당선시키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뭐라고 그랬느냐? 김동원은 드루킹은 우리 이 민주당에 가입은 돼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급당원일 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이 법에 걸렸습니다. 법에 걸려서 감옥 가게 생겼는데 쉽게 얘기하면 안철수 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 가게 생겼는데 안철수 당한테 사정을 해갖고 고발을 취하시켰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하면서 거짓말하는 국민통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아무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다.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김정숙이라는 그 대통령 부인이 그 바쁜 선거 중에 바로 그 드로킹이 하는 경공모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선거 유세되면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서 격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모른다는 거. 이게 거짓말하는 집단. 전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론에서 전부 덮으니까 이걸 전부 거짓말을 사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루킹 사건은 바로 문 대통령 끌어내야 될 사건입니다. 하나는 가짜 탄핵이다, 가짜 대통령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재인을 끌어내도 지금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지금 이제 거의 2개월이 끝나가는데 특검이 한 달 더 연장해 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부 입법사고 행정부가 다 장악이 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좌익들 죄져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성범죄들 다 잡아들였는데 안희정이 안 잡아. 그리고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에서 폭력으로 문제를 끌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끌어내죠? 국민들이 끌어내야죠. 국민이 어디서 어떻게 끌어냅니까? 목숨 걸고 나와봤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목숨은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오세요. 나오시면 되니까. 그 나중에 그 반에서 나중에 질문을 하세요. 그 밑에서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얘기는 문재인이가 한 것이 바로 탈원전입니다. 탈원전은 세계에도 그럽니다. 한국이 100년 먹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탈원전 시장이 1년에 60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만 벌어들이면 국민들 돈 하나 안 받아들이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바로 탈원전입니다. 아주 원전입니다. 그런데 되자마자 탈원전 시켰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꼼수가 있다고 해요. 요새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뭐 태양광 수입해가지고 부자 되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걸 다 저는 이권질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에서 석탄 밀수에다가 돈 버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또 러시아에서 LPG 가스 수입해 오는데 돈 벌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바로 이걸 한 겁니다. 탈원전을 한 겁니다. 이게 원전이 석탄이나 LNG보다 값이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기업에서 세계 경쟁력을 갖는 기업이 가질 수 있던 게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기를 폐지시켰어요. 폐지시키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이 한국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걸로 정평이 나 있어요. 심지어 영국이라는 나라 제일 먼저 원전을 만들었는데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탈원전해가지고 40년을 원전 개발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때 원전의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70년간 원전회가 연구했어요. 그 기술자들이 그 노하우가 세계 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에미레이트에 우리가 40조 원어치를 수출했어요. 그게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그 에미레이트가 또 52조 원어치를 쉽게 얘기하면 선계약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우리도 한 22조짜리 계약을 하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으로 60년간 우리나라 원전을 만들어가지고 100억이든지 150억 줄 때 100조 단위입니다. 줄 테니까 바로 너희 길 갖다 만들어다. 이렇게 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해 놓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원전만 팔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갖다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한 2주 전에 영국에서 한국을 선협상 대상국에서 제외합니다. 영국 언론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서 못 먹는 밥을 남한테 파는 양심 없는 대한민국. 이게 참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위험하다고 탈원전을 안 한다. 그러면서 영국이 판다면 영국이 사과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국제 망신을 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 600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 실직자가 얼마냐?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일하던 고급 인력들이 중국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원전 학과 지원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전의 생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하고도 저 치를 저는 3대 멸종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싸구려 광열판을 사들이는데 그건 아주 오물단지, 수은, 납 이런 것이 돼가지고 지금 뜨거우면 다 녹아내리죠. 다른 모는 날라가. 그런데 22조 들여서 원전 한 개만 만들면 될 것을 이 태양광을 이용하면 110조가 들어갑니다. 110조. 몇 배가 들어갑니까? 4배 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럼 몇 년을 쓰느냐? 5년밖에 못 써요. 태양광판이 우리나라는 공해가만 해도 다 않기 때문에 이 태양광판이 계속 쓸 수가 없어요. 1년이라면 10%
이제 회피를 이 모으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5년만 지나면 70%가 없어지니까 가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기를 칩니다. 시골 다니면서. 야, 땅 있는 사람 거기다가니 2억원어치만 태양광 그 판을 갖다 설치하면 매월 200만원씩 보장한다. 여기에 조금은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러면 21조만 들이면 60년 쓸 수 있는데 가만 놔도 돈 하나 안 들이 110조 들여갖고 5년마다 전용판 가는 것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친놈 아닙니까?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친놈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정신병자 아니면 이런 짓을 못했어요. 맞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는데 그것도 뭐 지진 때문에 그래 해일 때문에 해일이 덮쳐갖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일본도 다시 원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원전을 60년 쓰고 금년 국회 미국 의회에서 20년 80년 쓰는 걸 연장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전 2호기가 32년을 썼습니다. 그런데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4호기, 5호기 거의 지금 수조를 들여갖고 거의 30% 완성됐는데 폐기해버렸어요. 6, 7호기, 5, 6호기가요? 그것도 폐기하려다 젊은 애들이 뭐 그거 마음대로 되려니 그러고 배심원으로 선거를 해봤더니 거기서 바로 부결이 되니까 할 수 있건. 그래서 4, 5, 6, 7, 3, 4, 5기는 거의 지금 완성돼 가는 단계에 폐기시켜버리고 4, 5, 6기는 다시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전력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실한 튼튼한 기업이 한국전력이에요. 제일 그래갖고 값도 비싸고 제일 근데 금년 작년까지는 약 탈원전 하기 전에는 1년에 3조씩 흑자가 나가지고 이걸 계속 이 전기를 싸게 만드는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적자가 얼마가 났느냐? 8,300원입니다. 그러다 뭐 이자니 뭐 가자면 1조 원 적자가 났어요. 1조. 그러면 이 얘기에 후반기에 또 1조가 적자라면 2조가 적자랍니다. 그럼 이건 불실 기업이 되는 거죠.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럼 한전 문 닫으면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지금 북한 석탄을 수입한 게 한전입니다. 한전 그 화력발전회사에서 북한 석탄을 사왔어요. 이 미국이 찍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LNG, 석탄 다 스톱시키면 한전 금방 하루 아침에 온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두 번째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탈원전으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가고 있다. 뭐 이해가 되었으면 그것까지 뭐 길게 못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뭐 다 알 거예요. 한 번에 16.5%를 인상했습니다. 보통 그동안은 그게 법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 3, 4천 원, 많으면 5천 원 주면은 애들을 특히 대학생들 일당으로 아르바이트를 썼어요. 그런데 법으로 7,530원을 반드시 안 주면 법으로 감옥 가야 돼요. 2년 이하의 징역,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물으니까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제재합니다. 이건 뭐냐? 바로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하고 회사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건데 문재인이가 지금 무슨 권한으로 강제법을 동원해갖고 내 명령으로 돈을 줘라.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왜 문제냐? 내년에 10.9%가 또 오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그 최저임금은 8,300원인데 거기에 바로 토요수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합치면 10,030원이 됩니다. 그 10,030원 일당 주면은 1시간 내에 10,030원 주면은 남원에 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떨어진 애들 물어봤어요. 너 아르바이트 왜 떨어졌냐고 물어봤더니 지가 4,000원씩 받고
그 시간 나가서 일했는데요. 1월달 되니까 7,530원 안 주면 잡혀가는데 네가 1시간 파는 게 7,530원 너무 판다. 너 다 주고 나면 나는 굶어 죽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또 내보내 우리끼리 하겠다. 그래 다 쫓겨난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몇 명이 직업을 잃으면 32만입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물가가 같이 뛰는 겁니다. 같이 뛰어요. 왜? 아니 농촌에서도 지금 임금이 예를 들면 10,000원 된 임금이 15,000원, 20,000원 뛰면 물가가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기업에서 또 물건 받는 물가 오르죠? 그러면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수출이 안 돼요. 이걸 올려면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기업이 망하든 국민이 죽든 상관이 없습니다. 민노총이라는 분들이 뒤에서 문 대통령 숨 던지고 허락한 대로 그러니까 바로 허락한 대로 허나온 겁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야, 기업은 바로 임금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갑질하는 노조 민노총 평균임이 한 7천만 원 됩니다. 연봉이. 현대차, 기아차는 9,700원, 세계에서 바로 1위입니다. 1위. 그게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출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수출을 먹다. 그 임금 오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르냐. 두 번째, 물가가 뜁니다. 물가가 뛰죠. 실업자가 양산돼요. 지금 어제 신문 목표신문 다 보셨겠지만 이제 나는 실업대란이라는 게 있는데 뭐라고 쓰냐면 고용참사라고 해요. 언론에 보도가 참사입니다. 참사. 참사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 다 죽었다. 대란이 아닙니다. 지금 참사입니다. 그건 제 얘기 아니에요. 언론 다 보세요. 신문 사설에서 바로 고용참사로 나옵니다. 한 달에 취업하는 사람이 30만 명 내외가 돼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바로 정식 기업에서 취업하는 사람이 노동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달 거기서 한 10% 정도, 10%에서 15% 정도 퇴직을 하죠. 그 사람들 퇴직권자를 메꾸고 세력 돋고 해가지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면은 한 달에 30만 명이 취업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정권 들어서 갑자기 30만 명이 1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7월 달에는 5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천 명. 저 참사입니다. 5천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퇴직자 자리 외에는 거의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대한민국 다 죽었구나. 참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정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청와대에서는 지금 기가 막히죠. 이렇게 5천 냈다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청와대 어떤 비서관님이 이랬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바로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어떻게 청와대 책임져야 할 고위공직자가 바로 나라가 지금 고용참사가 났다고 지금 언론들이 대답이라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서 참 기가 막힌 얘기라고. 그럼 일본은 인구가 계속 줄는데 왜 계속 바로 이제 늘어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기업이 한국에 안 됩니다. 이런 들통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350만 상공인들이 죽겠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겠다고 나온 건 최저임금 올려서가 아니고 가계세가 비싸서 나왔다. 이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가계세는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근데 가계세가 높아서 이 사람들이 장사 미치니까 나온 거다. 이렇게 거짓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짓말 아십니까? 그런 거짓말 들으면 아까 내가 그러니까 분통 터져 소리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끌어내야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네.
이렇게 거짓말해서 국민을 속였는데 언론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안 봐야 됩니다. MBC가 계속 뉴스가 거짓말하니까 MBC 1.9%밖에 안 봅니다. 그러면 MBC 군 다 돼야 됩니다. 광고 안 합니다. 광고 안 하면 다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10만 모으면 다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아멘. 그래서 경제가 이게 완벽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까 완전히 이 기반이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 기반이 완전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전부 국민 탓이고 딴 사람 탓이 청와대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이 세금을 내라. 능력 없는 사람한테 이제 세금을 나누겠다. 근데 문정권은 처음부터 이렇게 돈을 팍 풀어가지고 그 돈을 열심히 써 경제가 돌아가게 만든 게 공산주의식이죠. 사회주의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풀어줬습니다, 지금. 요새 내가 듣기로는 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너 문정권 잘하면 잘하지. 나한테 지금까지 25년은 좋은 대통령 있어? 이런 놈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또 그래요. 자기 며느리한테 너 왜 문재인 자꾸 지지하니? 그랬더니 아니 문재인이가 아동수당 50만원 주는데 그거 받으면 지지해줘야지. 젊은 놈들한테 물어보니까 청수당 50만원 주는데 지지해줘야지. 여기 지금 미쳤습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막 퍼주는 겁니다, 있는 대로 퍼졌어요. 막 퍼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한전 적자가 1조 원. 그 다음에 의료보험에서 막 이것도 주고 다 줬더니 의료보험 2조, 3조 흑자가 됐던 게 지금 1조 2천억의 상반기에 금년 여기까지 1조 2천억 적자가 됐습니다. 국민보험 막 올려줬습니다. 그랬더니 1조 5천억 적자 났습니다. 다 문 닫게 생겼어요. 다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금 다 올렸습니다. 5대 보험료,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기업 세금, 그 다음에 아마 이 국민연금도 지금 24%를 올려야 된다. 조금 더 타먹고, 그런데 국민들이 거기 쏟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거짓말하니까 다 쏟고 있는 겁니다. 다 토해내죠, 다. 몇 배 토해내고 나라를 망하고.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는 나라 알죠? 그 나라는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나라예요.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계속 퍼졌습니다. 달나라에 다 줬어요. 10년 동안 하고 나니까 그 나라 석유를 100년 팔아야 갚을 껍데기만 나왔어요. 1년에 100만 명이 외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 잘했던 부자 나라가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3년 동안에 24,000%가 올랐습니다. 24%가 아니라 24,000%. 빵 하나 사가지고 돌아서면 바로 빵값이 10% 뛰어요. 똑같이 갑니다. 지금 걔들이 이렇게 나라 망해야 자기들 공산주의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쏘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드롭핑 문제고, 두 번째는 원전 문제고, 세 번째는 경제 문제. 네 번째는 안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120만 대군에다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요새 보니까 국군이나 행사도 않는데 왜 북한을 자극한다. 그리고 미사일 맞는 것도 안 맞는답니다. 왜? 북한 자극하니까. 북한 미사일 1000기가 있는데. 그리고 북한 임진강 철책을 다 없앴습니다. 전방에 북한 막는 GPOP 다 없애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훈련 다 없앴습니다. 훈련 안 씁니다. 장교 전방에 살리거라 근데 휴가 마음대로 보내주라고 한답니다. 60만 군인데 10만 줄여도 50만 원을 만듭니다. 북한은 7년에서 10년 군 복무에 우리는 18개월을 줄인답니다. 우리 군을 완전히 폐지한 병을 만들었습니다.
해제한다. 이게 북한 문 열어놨죠. 마음대로 들어라. 지금 우리가 첫째 거를 따고 되니까 북한이 이민 가서 도강훈련을 했어요. 도강훈련을 하고 있는데 바로 임진강하고 서해안을 지키는 해병사단을 뒤로 뺀답니다. 그 얘기는 문 열어놓을 테니까 들어라. 그 문재인이 이번 가서 북한하고 종전 협상을 한다고 종전. 이제 전쟁 안 한다. 북한은 핵 그대로 있고 120만 군대 그대로 있고 1000기 미사일 그대로 있고 수천 문의 바로 이 복사포나 뭐라 그래 그 방사포가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방 다 해체시켜버리고 북한 가서 종전협정하면 그냥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전협정 다음에 바로 평화협정하고 그럼 미군 철수입니다. 월남 그대로 갑니다. 월남이 종전협정하고 휴전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월맹하고 평화협정하고 그 다음에 미군 철수하고 1년 만에 완전히 망했죠. 그렇게 하자는 게 뭐 긴 말씀 못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지금 완전히 우리 군이 무력화됐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훈련하니까 적군이 오면 도망가는 훈련부터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북한 석탄을 수입해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인공위성 작년 7월 달에 청진에서 석탄을 실은 데가 소련의 사린이라는 그 섬에 가서 정착했다. 며칠 후에 포항에도 오고 인천에도 오고 삼척에서 석탄을 떼는 걸 보고 한국 정부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한국에서 수입하는 석탄이 북한산이 수입이 조사해봐라. 그런데 그러고 작년 8월 달에 미국이 한국 그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 광물 수입하는 나라도 제재한다는 것을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눈 하나 끄떡 않고 55회나 북한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쓴 데가 바로 한전의 그 화력발전 거기다 다 됐습니다. 근데 참 문제는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이 막 비동하니까 관세청에서 그 화력발전을 조사를 나왔는데 왜 조사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서류가 문제에서 왔다. 그래서 8개월을 조사했는데 북한산이기 때문에 조사한다. 이 말 한마디 안 했답니다. 북한산이는 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뭐 서류가 미국에서 조사한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대통령한테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물어봤어요. 북한 석탄 수입하면서 어떻게 해서 대통령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우선 한전이 걸립니다. 또 그 석탄은 포항제철이 걸립니다. 그럼 문 닫아야 돼요. 포항제철 한전 문 닫으면 어떨 겁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그 돈을 결제한 우리은행하고 농협하고 그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우리는. 이거 우리나라 지금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뭐라고 하나 풍선 타고 있어요. 풍선 터지면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이런 지금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가 나오면 다들 그럽니다. 누가 해줘야지 왜 안 넣냐 어떻게 그러냐 그런데 그러고 되니까 저는 가서 그럽니다. 목숨으로 들어가서 문재인 끌어내자 지금. 저는 뭐 지금도 테니스에 나가면 우리 문재인 끌어내면 우리가 죽느냐. 당신 죽을 거냐 살고 싶으냐. 살고 싶으면 문재인 끌어내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단결을 해야지. 제가 이제 이 테이치도 단결하려고 지금 작년 10월 달에 전부 잡놈들이 들어와 있고 간첩들이 들어와 있고 이게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라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위기에 이게 6.25 이상으로 더 어려운 지금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함께 참석하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석인 목사님은 대한민국 아무 1등 가는 그 목사님이라고 저는 알고 계신데 또 왜 외국에 자주 나가시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회를 하면서 바로 오늘 바로 이 이대선 회장님께서